한국에서도 부고바를 볼 수 있는 날이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화까지가 딱 빌드업이었던 걸 돌이켜보면 뭔가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가 첫날 3화까지 공개한다고 한 결정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물씬 듭니다. 물론 용서는 하기가 어렵지만요. 만달로리안이라는 메인 줄기에서 뻗어나온 첫 외전 드라마라 특히나 더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4화는 엔딩에서 덕후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연출을 선보여줬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러닝타임이 길거나 짝수 에피소드면 재미있다는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고바 영상은 에피소드 3 모스 에스파의 거리들, 그리고 에피소드 4 폭풍전야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3화는 모스 에스파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 보바펫으로 시작했습니다. 자바와 비포르튜나 사후 모스 에스파는 총 3개의 패밀리들이 서로 분할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렌도샨, 아퀼리시, 그리고 클라투니안 종족들이 그들이었죠. 타투이는 고사하고 모스 에스파에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보바는 최소한 이 세 집단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죠. 하지만 심지어 수분 농부들도 보바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는 상황. 불의를 바로잡겠다는 보바는 자신의 정권의 첫 동지로 모스 에스파의 길거리를 전전하는 바이커 갱단을 자신의 수하로 만듭니다. 자바의 궁전을 중심으로 펫 정권의 틀이 서서히 잡히기 시작하자 펫의 라이벌인 헛종족 쌍둥이는 우키족 암살자 블랙 크르산탄을 보내 그를 위협하지만 실은 모스 에스파의 시장이 버무나 마약 조직인 파이크 조직과 결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헛종족은 타투인에서 발을 빼면서 보바에게 어린 랭커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다음은 4화입니다. 보바는 제다이의 귀환 시점에서 더 만달로리안의 시점까지 거의 5년간을 터스켄 부족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보바를 부족원으로 받아들여준 터스켄 부족이 바이커 갱단에게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족을 다시 잃은 보바펫은 그 일로 사막을 전전하던 중 타투인의 사막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져가던 페넥샨드를 발견, 그녀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두 사람은 가장 먼저 비포르튜나의 성에 정박되어 있었던 보바펫의 우주선 슬레이브 1을 탈취해냈고 터스켄 부족을 몰살시킨 바이커 갱단을 괴멸시킵니다. 물론 펫은 자신의 갑옷 또한 되찾으려 했지만 자와들이 빼돌린 그의 갑옷은 이미 코브 벤스에게 넘어간 뒤였죠. 터스켄과의 삶을 통해 청부업의 회의감을 느끼고 의리와 충성심으로 벼려진 보바펫은 자신의 첫 동료인 페넥샨드와 함께 타투인의 자신만의 부족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파이크 조직과의 전쟁이 예견된 가운데 보바펫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욱 많은 동료들이었죠. 그가 그동안 행해온 의리의 씨앗이 타투인의 모래사막에서 새싹으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바책의 핵심을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인 대체 무엇이 보바펫이라는 캐릭터를 바꾸었는가라는 이야기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약간 어색한 액션씬들과는 별개로 드라마의 절반 정도를 이 이야기를 위한 빌드업에 할당한 만큼 보바펫의 변화 과정이 충분히 섬세하게 풀렸다고 보는데요. 자칫 엉성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캐릭터 아크를 멋지게 끝맺음 지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우선 3화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드라마의 총괄 감독 중 하나인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이 맡은 3화는 전체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로드리게즈 감독은 신시티, 스파이키드, 최근에는 알리타 배틀엔젤 등 주로 B급 감성의 영화를 제작해오던 감독입니다. 아마 액션씬들에서 감독만의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보바책의 예고편격이었던 만달로리안 14화의 전투 장면만 봐도 무슨 소리인지 단박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드라마적인 면이라면 모를까 모드족의 추격전이나 크르산탄과의 결투 등 주요 액션 장면들을 보면 부디 액션만큼은 로드리게즈 감독에게 안 맡겨주면 안 될까 싶은 속마음도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니 시리즈인데다가 오히려 이런 점들이 코믹스 시리즈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는 어째서 이 감독이 이번 보바펫 시리즈의 감독으로 발탁되었는지 어렴풋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액션은 둘째 치더라도 3화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우선 모스 에스파의 새 패밀리들과 파이크 조직의 위협입니다. 헛종족의 카리스마가 아무리 크다 해도 현실적으로 단 한 명이 도시에서 행성까지 관리를 할 수는 없을 터, 조직이란 보스와 하수인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몸체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개체는 아니기 때문에 머리와 말단 사이에 튼튼한 신뢰와 유대가 있어야만 오랫동안 굴러가게 됩니다. 자바의 경우 그건 무력과 야망이었지만 보바펫은 다릅니다. 그는 다른 그 어떤 리더도 약속하지 않은 쌍방의 충성으로 조직을 운영하려 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바는 지금 당장은 다른 이들의 멸시와 의문을 사고 있는데요.
그런 그를 위해 외지 세력인 파이크 조직이 나타난 덕분에 보바펫의 정권이 어떤 형태로 돌아가게 될지 에스파의 새 패밀리들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이크 조직은 당시 헛 카르텔보다 강성한 암흑가의 거대 조직, 사실상 가장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동료인 세 개의 패밀리가 중립을 지키게 되면서 펫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 동료 이야기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4화 이야기를 하면서 더 해보겠습니다. 보바펫의 랭커 이야기도 상당히 상징적이었습니다. 로드리게즈 감독의 사촌이자 많은 영화들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데니 트레오가 랭커의 사육사로 깜짝 출연을 했는데요. 사육사는 마치 간장게장처럼 포장되어 온 이 아성체 랭커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많이 다른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랭커는 세간에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상당히 여리고 충성심이 강한 생명체라고 하는데요. 그 증거로 가장 처음으로 본 주인과 아주 끈끈한 유대를 이룬다고 합니다. 사육사는 그 예시로 행성 다소미르의 마녀들이 랭커를 타고 다닌 이야기를 합니다. 사육사의 말대로 랭커는 본래 다소미르에 살던 토착 생명체이지만 온 은하계로 점차 퍼져나간 짐승인데요. 실제로 탑승을 해서 동고동락할 수 있을 만큼 랭커와 주인의 관계는 강인합니다. 랭커의 이런 새로운 면모는 보바펫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문법과 같습니다. 겉모습으로 차별받는 한낱 동물이라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면을 통해 그들과 교감하고 충성을 다해준다면 그 동물 또한 주인에게 다시 충성으로 보답한다는 것이죠. 보바는 랭커 위에 올라타고 싶단 말을 하는데 그가 자신만의 조직을 어느 정도 완성한 뒤에 그 증거로 랭커에 올라탄 채로 모스 에스파의 거리를 행차한다면 정말 훌륭한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재치 있는 이스터 에그들을 찾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모드족의 추격전 장면에 등장한 랄프 맥쿼리의 에피소드 6편 컨셉 아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컨셉 아트에는 루크 스카이워커가 그려져 있지만 이번 드라마에서는 루크는 지워졌습니다. 말이 많은 모드족과의 추격전 그 자체도 오마주이긴 했습니다. 모드족은 과거 영국의 거리를 누빈 양아치들이고 그들이 벌인 추격전은 게임 섀도우 오브 엠파이어의 그것과 비슷한 탁트윈에서의 레이싱이었습니다. 모드족 양아치들이 사이보그라는 설정은 과거 스타워즈 코믹스의 느낌이 들어서 좋긴 했는데 역시 과하다면 과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4화는 이전 에피소드에 비해서 다시금 더 진지한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는 보바펫이 현상금 사냥꾼 이를 때려친 이유가 나오는데요. 동종업계의 페넥샨드와 펫이 나누는 대화에서 펫은 자기보다 멍청한 이들의 일을 대신 수행하는 데 신물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에 자신만의 비전을 이뤘으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이들을 살렸을지 아깝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샨드는 펫이 백일몽을 꾸고 있는 것이라 여기며 터스켄과의 삶이 그를 물르게 만들었다고 한마디 툭 내뱉지만 펫은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더 막강하게 만들어줬다고 답할 뿐입니다. 부족 없이는 멀리 가지 못한다. 그가 내뱉은 이 대사는 드라마 북 오브 보바펫을 관통하는 유일무이하고 핵심적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시간을 겪은 후에야 알게 된 펫은 이제라도 자신만의 부족을 만들 생각이었던 것이었죠. 그가 항상 말하는 의리와 충성이 바로 그의 비밀 재료였던 것입니다. 3화와 4화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충성과 의리에 대한 이야기를 착실하게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굳이 보바펫이라는 캐릭터를 따로 떼어내서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사건의 토대가 될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둔 내용이 아주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 하려고 하니 대본이 너무 길어져서 그 이야기는 따로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말해볼 생각입니다. 조금 가벼운 주제로 넘어와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눈에 띈 요소가 드로이드였습니다. 사실 1화 이야기에서 하려다가 까먹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제작한 발로 차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영상으로 유명한 댕댕이 로봇들인데요. 시대가 바뀌면서 그 기술력이 스타워즈 세계관에도 반영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마치 BB-8의 첫 등장을 보는 것 같았달까요? 이번 화를 보니 댕댕이 드로이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클론의 습격에 아주 잠깐 등장한 C55 요리사 드로이드가 그리버스 장군의 액션을 보여줬고 클론 전쟁에 등장했던 토끼 집사 드로이드가 실제 프랍으로 등장해서 아주 귀여운 장면들을 보여주었죠. 여담이지만 이 LEP 집사 드로이드는 보이지 않는 위험 설정화에서 비롯된 녀석들이지만 클론 전쟁 극장판에서 데뷔를 한 모델입니다. 슬레이브 1이 등장하긴 했지만 아쉽게도 드라마에서는 이름 그대로 불리지 않고 기종명인 파이어 스프레이 건십이라고 불렸습니다. 루카스 필름 측은 우주선 이름을 재명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름 자체를 잘 부르지 않기로 결정한 생각인 듯 싶습니다. 이름도 이름이지만 작중 취급도 조금 눈물 났는데요.
있었는데요. 파이어 스프레이 특유의 외형만을 생각한 나머지 비효율적인 특징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조종석 창문의 시야나 대포의 위치 등 말이죠. 지진탄을 이용한 액션은 슬슬 뇌절 느낌이 들기 시작해서 저는 별로였습니다. 지진탄이 세로로 터졌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데요. 살락만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세부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보바의 터스캔 부족을 학살한 닉토 종족 갱단인 킨탄 스트라이더스는 닉토 종족의 고향에 사는 괴물이자 우주체 쓰인 대자릭의 장기말 중 하나인 괴물로, 그들이 그리는 문자는 날허타의 알파벳 K를 의미합니다. 블랙 크르산탄이 잘 놀고 있는 트렌도샨 종족을 갑자기 공격하는 부분도 재미있는 포인트였죠. 우키족과 트렌도샨 종족은 서로 이웃 행성에 사는 이들이지만 트렌도샨 종족이 힘이 센 우키족을 납치해다가 노예상에 파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서로 앙숙관계입니다. 크르산탄은 이런 종족 간의 고를 참지 못하고 트렌도샨의 팔을 문자 그대로 뜯어버렸죠. 새로운 희망에서 한솔로가 경고했던 그대로 말입니다. 4화 마지막 장면의 큰 크로스오버를 암시하는 음악은 루드윅 고란손의 저력을 새삼 깨닫게 한 강렬한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악 한 소절만으로 특정 캐릭터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선율이 있었을까요? 드라마 만달로리안의 메인 선율은 보바책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었던 팬들을 혼절 직전까지 몰아붙인 선택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이번 주 에피소드도 보고 싶네요. 할 이야기가 많아서 상당수를 따로 뺐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